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어느덧 10월도 오늘만 지나면 또 끝이 나네요. 참 지긋지긋한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의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장 흐름이 연속이 되고 있고 또 도처에 증시를 끌어올릴 만한 호재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시장에 충격을 줄 악재성 요인들만 가득한 지금의 시장 환경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금요일 글로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추가 확진자 증가 속도에 따라 유럽이 급락을 하고 미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까지 크게 충격을 받았는데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트릭이 좀 발생을 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이 큰 틀에서 수급도 봐야 되고 주가의 위치와 대외 환경 등을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금요일은 오전장 특히 오전 시장은 그러한 부분을 망각하고 시장이 버텼기 때문에 장 후반에 오히려 더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일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큰 피해 없길 바라면서 방송 이어가도록 하죠. 최근 시장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지속적으로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 속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가 오전장에 페이크가 좀 나왔어요. 어떤 부분을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일단 프로그램 하나를 펴놓고 오랜만에 이야기를 하죠. 오늘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장 후반에 잠깐 드리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시장의 프로그램 매매 동향과 그 다음에 수급 동향을 펴놓고 이 당시 나스닥 선물의 모습까지 복합적으로 본다면 국내 증시 오전에 이 나스닥 선물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에 코스닥을 보면은 연속적인 프로그램 매도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고요. 오전을 오전을 놓고 봤을 때 이미 9시 40분에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매도 물량이 나와요. 특히 이제 외국계에서 1000억에 가까운 코스닥에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가는 반등을 한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트릭이 발생을 했다. 즉 지수에 트릭이다. 트릭이 나왔다. 이 구간에서는 절대로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봉상으로도 저는 이제 목요일날 시황을 말씀드렸을 때 반등을 하면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시장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가는 모습이 첫 번째 시나리오라면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로 못 갔을 때 이렇게 빠져서 나름의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저가를 올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 지수에서 보는 제2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발생을 해서 지금 이제 아래에 있는 강력한 또 이 지지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이죠. 770포인트. 흔히 말하면은 이제 주가에 이때 만들어진 이 고점 부근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이 고점 구간. 즉 과거에 있을 2019년도에 발생했던 이 헤드앤숄더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에요. 이 지지가 나왔던 구간을 재차 하락을 하게 된다면 국내 증시는 필연적으로 이 하단 박스권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에서 볼 때 과연 시장이 올라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 가지로 압축을
해보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은 이제 뭐 시장을 보면서 종목보다는 자 시장의 시장의 악재가 무엇일까? 그럼 악재 중에서도 그런 거죠. 네, 시간이 정해진 악재, 즉 불확실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정해져 있는 불확실성은 일단은 미국 대선이라는 게 있죠. 11월 3일 날 결정이 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3일 날 결정이 나더라도 현장 투표 발표는 바로 나온다. 그러나 우편 투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그리고 여기서 최악의 상황은 우리가 이제 무서워하는 거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가 우리는 이거를 블랙스완이라고 합니다. 이 블랙스완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면, 만약에 블랙스완이 발생하게 된다면 트럼프 불복 이슈가 블랙스완으로 작용을 하겠죠. 네, 이 부분 즉 대선이 끝나고 결과가 발표됐을 때 누군가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게 된다면 증시는 그때부터 강한 반등을 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판단을 해도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근소한 차이로 트럼프가 져서 이 상황에서 불복 이슈가 불거진다면 그러할 가능성 때문에 트럼프가 대법관을 또 공화당 쪽 사람을 심어놨다면 그렇게 시나리오가 간다면 증시의 이 하락의 시나리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3의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장의 하락 범위를 그리고 시장의 이 하락의 크기를 굉장히 좀 크게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시장에 이 만들어진 박스 첫 번째 이 박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락의 박스죠. 이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주식 종합 차트 다시 주식 종합 차트를 좀 놓고 본다면 처음에 만들어진 이 박스가 있죠. 이 박스의 크기만큼의 버금가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복사를 해서 넣으면 되는데요. 이만큼의 하락보다 조금 더 큰 하락이 나왔죠. 그러면 일단은 이게 첫 번째 하락의 크기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시장에서 두 번째 하락의 파동의 크기만큼의 떨어지는 구간이 생겼고, 그럼 이만큼의 크기만큼 얼추 시장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 박스가 깨졌을 때는 어떠한 현상이 항상 발생을 하냐면요, 주식은 대칭 수열이기 때문에 이 언저리의 박스의 크기만큼 혹은 이 지지점을 깬 구간만큼의 하락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구간에서 떨어진 공간만큼의 하락이 한 번 더 나오면 이게 통상적으로 말하는 이 급락의, 그러니까 블랙스완이 터졌을 때는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굉장히 이런 모습이 많아요. 이렇게 떨어진 것만큼의 충격이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뭐 이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에는 여기서부터죠. 여기서 이 하락의 공간만큼 갖다 붙여놓으면 이 정도 선, 이런 식의 급락도 나올 수 있다라고 열어놓고 봐야 돼요. 이 범주 안에서 일단은 이 밑으로 더 떨어지면 언더슈팅이 분명히 발생을 할 것이고,
여기서도 이러한 박스에 훨씬 강력한 하락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거는 엄청난 언더슈팅이 나온 거고요. 이 저가를 깨면서 이렇게 날아온 거는 엄청난 언더슈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원래대로라면 이 정도 하락에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돼야 될 게 여기에서부터는 완전히 생각지도 못하는 하락이 나온 거라, 기본적인 관점을 만약에 시장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다면 700포인트를 살짝 이탈하는 흐름도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뭐 시장에서 그게 지금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블랙스완에 대한 이슈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정해져 있는 악재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하면 대주주 요건 완화인데, 지금 여당에서 이낙연 당대표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시장은 다음 주 중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 부분도 당장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1월 달 안에는 끝날 거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변경이 확인되고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시장의 악재인데, 이 악재가 기간이 정해져 있는 악재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시장의 악재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시장의 악재는 무엇일까? 저는 첫째는 이 유동성 부족 현상도 일조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 유동성 부족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메이저 입장에서 들어와야 될 작은 부분이 최근 그런 글로벌적으로 과거 잘 보면 아람코 상장을 기억을 해야 된다. 아람코가 엄청난 IPO를 해서 글로벌 증시 자금이 한 번에 몰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이 그러니까 중국의 엔트그룹이죠. 엔트 이제 알리바바 쪽에 이쪽에 IPO 이슈 때문에 글로벌 증시 자금이 쏠리는 모습이 보인다. 이게 또 해소가 돼야 될 부분일 것 같고, 또 국내 증시에서 기관 수급인데 연기금의 매수 여력이 이미 다 소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은 안 팔면 감사해야 될 시점이라 당장은 기관 수급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시장 전체적인 거래 대금 부분인데, 이게 이제 최근 국내 증시를 보면은 대형 IPO가 많았어요. 대형 IPO가 많았죠. SK바이오팜,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빅히트, 이 순으로 해서 증시에 유입된 자금이 굉장히 늘어났고, 이러한 IPO에 대한 기대로 들어왔던 자금이 증시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증시에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을 했는데, 이 빅히트라는 이 애물단지가 때문에 많은 자금이 묶여 버릴 가능성도 있다. 투자 심리를 바꾸는 거는 이런 IPO에서 대박을 내고 시장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 대한 거래 대금, 그 다음 전체 코스닥 거래 대금이 한때는 20조 이상이었어요. 20조
이상에서 움직이던 자금이 최근에는 7조 대까지 빠지면서 전체적인 종목들의 유동성이 악화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거에 많았던 이 20조의 거래대금이 위에서 물려있기 때문에 이 20조에 물려있는 이 주식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자금들, 물려있는 자금들이 다 던져야 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장은 진이길 수 없는 구도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의 시나리오를 짜야 됩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 생각은 여기까지 일단은 보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시장은 해외 증시가 결론을 보자면 시장은 당연히 시장은 당연히 대장은 나스닥이다 라는 게 생각이고요. 나스닥이 대장이기 때문에 가장 늦게 빠지는 시장이고, 나스닥이 깨지면 국내 증시는 혼자서 나 홀로 상승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나스닥이 최근 심상치 않다. 그건 트럼프 대선 불복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봐야 되고, 국내 코스닥의 경우 이제 신용융자 부분도 있죠. 신용 비율 문제, 대주주 양도과세 문제 등이 진행이 된다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볼 때 추세와 대칭, 그 다음에 언더슈팅까지 감안을 한다면 공포 구간이 올 수 있는 제 3의 시나리오를 예상을 해서 대응 시나리오를 짜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닥 최악의 경우 700포인트 이탈 흐름이 한 번 정도 나온다면, 네, 그 구간에서 전에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750포인트에서 730포인트를 726이네요. 226포인트를 저점 구간으로 봤으나 조금 더 하방 쪽, 즉 695포인트 정도까지 일단 열어놓고 현금을 대기하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 듭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었고요. 이 구간에서는 또 보이지 않는 이 이평선이 존재를 해요. 보이지 않는 이평선이 존재를 하는데, 이거는 장기 이평선이죠. 저는 일단은 300일선을 굉장히 좀 선호를 합니다. 241선도 보지만 300일선을 좀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시장에서 300일선이 깨지 첫 자리, 그러니까 뭐든지 이평선의 첫 자리는 강한 반등을 줘요. 120일선의 첫 자리를 반등하고 깨지면 121선과 이 300일선의 이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지지와 저항이 있다면 강한 반등이 나오는 국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러한 장기 이평선 구간을 깨면 시장은 또 한 번의 급락을 주는데요. 항상 이거는 변치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121선을 강하게 이탈하면 이러한 의미 있는 구간들, 여기가 의미 있는 구간이 301선이 있다면 이 구간에서 굉장히 또 강하게 반등을 합니다. 거의 100포인트가 반등을 했다라는 거는 이 바닥에서 이 지수적으로 따지면 15%가 반등을 하는 모습이에요. 반대로는 15%가 빠져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최악의 경우 301선까지 떨어진다면 이때는 굉장히 또 강하게 비중을 실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도
열어놓고 기다려보는 전략을 세우면서 시장에 강한 종목들을 뽑아놓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 저는 시장에서 뭐 강한 종목들도 일부 단기 매매를 했어요. 그게 이제 박셀바이오를 좀 들어갔었고요. 굉장히 매매 좀 비중을 실었던 거는 코스닥 인버스를 좀 비중을 실어서 좀 매매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좀 속상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인버스를 또 추천하기도 했는데 오르면서도 이게 이제 남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픔을 먹고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닥 추천하고 싶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다시 반대로 생각을 해서 시장이 그만큼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또 가장 좋은 포지션은 코스닥 레버리지라는 상품이 시장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거기까지 급락이 떨어졌다. 그럴 때 볼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 코스닥 레버리지 상품이 있죠. 많이 빠졌죠. 레버리지 상품이 이 구간에 접어든다면, 9,000원대 구간에 접어든다면 또 레버리지를 공격적으로 한번 봐봐도 될 거예요. 적어도 개별 악재에는 유연하게 작용을 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940원, 9,400원에서 9,000원 살짝 빠지는 뭐 그런 구간에서 한 번 정도 매매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 전체를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는 뭐 안 했고요. 뭐 주말에 조금 더 뭐 보면서 월요일날 전략은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